태양으로부터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으며 심지어 바다까지 존재하죠. 오늘은 태양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 중 하나인 타이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체는 지금까지 발견된 위성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액체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차에 넣어 태우는 연료와 같은 성분이죠.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토성의 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오늘은 태양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 중 하나인 타이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체는 지금까지 발견된 위성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토성 주위를 도는 거대한 위성 타이탄은 마치 두꺼운 베일에 쌓인 신부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구름층이 표면 전체를 덮고 있어서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려웠죠. 수백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655년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타이탄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단순한 위성으로만 여겨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탄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수성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심지어 우리 달보다 50% 이상 크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큰 위성이 토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었으니까요. 1979년 나사의 파이오니어 11호가 토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타이탄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사선이 보낸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죠. 타이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대기가 질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지구 대기의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대기 성분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메탄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타이탄이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죠. 메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의 연료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타이탄에서 메탄이 발견됐다는 것은 단순히 연료가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메탄을 포함한 탄화수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 중 하나거든요. DNA나 단백질 같은 복잡한 분자들도 결국 탄소와 수소의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탄수화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탄화수소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산소가 더해지면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되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타이탄의 중력 측정 결과였습니다. 크기에 비해 중력이 예상보다 훨씬 약했거든요. 이는 타이탄의 내부가 암석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죠. 아마도 얼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 때문에 타이탄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두꺼워서 만약 사람이 날개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면 새처럼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물론 영하 179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1970년대의 기술로는 타이탄의 구름을 뚫어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2004년 드디어 카시니 우주선이 토성 시스템에 도착했습니다. 이 임무는 나사와 유럽 우주국, 이탈리아 우주국이 함께 진행한 국제 프로젝트였거든요. 카시니에는 특별한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타이탄의 짙은 구름층을 뚫어볼 수 있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카시니는 타이탄을 무려 127번이나 근접 비행하면서 표면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매번 비행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위성 중 유일하게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구보다 4배나 두꺼운 대기였어요. 이런 두꺼운 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온실 효과가 아닌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빛이 표면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표면 온도가 영하 179도까지 떨어지게 됐죠.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 중에 메탄이 냉각되면서 액체가 되어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메탄의 어는 점이 영하 182도니까 타이탄 표면에서는 메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물이 증발했다가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같은 순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타이탄 표면에는 메탄으로 이루어진 강과 호수, 심지어 바다까지 형성되었어요. 카시니 팀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타이탄의 착륙선도 함께 보냈거든요. 하위언스 착륙선이라고 불리는 이 탐사선은 타이탄을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2005년 1월 하위언스는 낙하산을 타고 타이탄 표면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의 하강 과정에서 카메라는 계속해서 주변을 촬영했죠. 구름을 뚫고 나오면서 보인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밝은 산맥들 사이로 어두운 계곡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마치 지구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산 사면에 파여진 수많은 수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폭이 수백 미터,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했어요. 이것들은 메탄비가 내릴 때 만들어진 침식 지형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지구의 강물이 계곡을 깎아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였죠. 액체가 다를 뿐 과정은 동일했던 거예요. 하위언스가 착륙한 곳은 말라버린 강바닥이었습니다. 착륙선은 표면에 12cm 깊이의 움푹한 자국을 남기며 몇 번 튀어오른 후 30cm 정도 미끄러져 멈췄어요. 카메라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황빛 색조만 없애면 지구의 강바닥과 거의 똑같아 보였거든요. 둥글게 깎인 큰 바위들과 그 주변에 흩어진 작은 자갈들이 있었습니다. 모래처럼 보이는 평평한 표면까지 모든 것이 친숙했어요. 하지만 이 바위들의 정체는 놀라웠죠. 이 바위들은 실제로는 바위가 아니었어요. 물의 얼음이 바위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산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물이 얼음이라는 것은 곧 산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H2O에서 O가 바로 산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로는 생명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착륙선 주변의 표면은 이상한 탄화수소 물질로 덮여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쪽은 얇고 딱딱한 껍질 같았지만 아래쪽은 부드러웠거든요. 착륙선의 램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공기 중에 물결 같은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카메라 렌즈 위로 작은 메탄 이슬방울이 맺히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이는 타이탄의 대기가 메탄으로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태양이 보였지만 지구에서 보는 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밝기는 지구의 황혼 무렵과 비슷했습니다. 하위언스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해냈지만 아쉽게도 액체 메탄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올바른 장소였지만 잘못된 시기에 도착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타이탄의 메탄 순환은 지구와 좀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강해서 물의 증발이 활발하고 그래서 비교적 자주 비가 내리죠. 하지만 타이탄에서는 태양빛이 약해서 메탄의 증발이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대신 한번 증발하면 두꺼운 구름층에 엄청난 양의 메탄 증기가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타이탄에는 수백 년간 지속되는 가뭄 기간과 그 후에 찾아오는 대홍수 시기가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카시니는 13년간의 긴 관측을 통해 타이탄 표면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건조한 시기에는 액체 메탄이 주로 북극 지역에만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탐사선이 포착한 것은 호수 표면에서 반사되는 밝은 햇빛이었습니다. 이것이 타이탄에서 발견된 첫 번째 액체 메탄 저수지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이 호수는 온타리오 라쿠스라고 명명됐는데 북미의 온타리오 호수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두 호수의 모양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타이탄의 것이 약 20% 정도 작긴 하지만 그래도 면적이 1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호수는 상당히 넓었지만 깊이는 얕은 편이었어요. 평균 깊이가 40cm에서 3m 사이였거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호수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는 점입니다. 파도 높이가 겨우 3mm밖에 안 됐어요. 육안으로 보면 유리처럼 매끄럽고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사실 타이탄의 높은 대기압과 낮은 중력을 고려하면 파도가 지구보다 더 커야 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고요한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타이탄 북극에는 더 큰 바다도 있습니다. 크라켄 마레라고 불리는 이 바다의 면적은 4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지구의 흑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곳은 크기가 워낙 커서 토성의 중력에 의한 조석 현상도 일어납니다. 액체 메탄이 최대 1m까지 오르내리죠. 크라켄 마레는 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얕은 편입니다. 평균 깊이가 300m 정도인데 흑해가 2000m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얕죠. 하지만 메탄 호수와 바다만이 타이탄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활동은 아닙니다. 화산 활동도 있거든요. 물론 지구의 화산과는 전혀 다릅니다. 타이탄 표면에는 진짜 바위가 없고 바위처럼 보이는 얼음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산에서는 뜨거운 마그마 대신 차가운 물과 진흙의 혼합물이 분출됩니다. 그런데 타이탄이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암모니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용품으로 알고 있는 그 냄새, 나는 암모니아 맞아요. 암모니아는 태양계가 형성될 때부터 풍부하게 존재했던 물질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암모니아가 물과 섞이면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해서 어는 점을 크게 낮춥니다. 타이탄의 단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위에는 얼어붙은 얼음으로 된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물과 암모니아가 섞인 반쯤 얼어붙은 진흙층이 있고 화산에서 가끔 이런 물질들이 분출되죠. 그리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완전히 액체 상태의 물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의 중심부에 있는 암석핵에서 나오는 잔여 열과 암모니아 덕분에 지하 바다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타이탄에는 물과 탄화수소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이 두 물질이 만나면 생명체의 연료가 되는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산 활동을 통해 이 두 성분이 만날 기회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표면 위든 아래든 말이죠. 물론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원시적인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이것이 바로 나사가 드래곤플라이라는 새로운 임무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정말 혁신적인 탐사선이거든요. 핵전지로 작동하는 헬리콥터 드론 형태로 설계되어서 타이탄의 다양한 지형을 날아다니며 샘플을 수집할 수 있어요. 수집한 샘플들은 탐사선에 탑재된 실험실에서 즉시 분석됩니다. 2028년에 발사되어 2034년에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이죠. 이 복잡한 임무가 성공한다면 타이탄의 많은 미스터리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 모래와 눈 같은 표면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생명의 흔적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드래곤플라이가 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타이탄은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환경이 아니어도 생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드래곤플라이가 가져올 발견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신비로운 세계, 그것이 바로 타이탄입니다.